많은 사람들이 중세 역사를 생각할 때 섬이나 기사들의 마상시합 그리고 기사도의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역사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실제 중세는 전쟁과 포위, 질병, 기근이 만연한 훨씬 더 잔혹한 세계였습니다. 이런 일들은 중세 시대에 흔히 일어나는 일이었죠. 하지만 그 시기에는 훨씬 더 어두운 일도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거의 언급되지 않는 일이었죠. 사회적으로 큰 금기라 저녁 파티에서 이 얘기를 절대 꺼낼 수 없습니다. 식인, 즉 인간의 살을 먹는 행위입니다. 식인은 야만적인 행위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중세의 용감한 기사들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일입니다. 하지만 중세의 기록들은 식인이 단순히 기근 시기에 굶주린 농민들만이 저지른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체의 일부를 약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꽤나 받아들여졌고 우리가 곧 보게 되겠지만 시기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도 행해졌습니다. 중세시대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중세인들을 그런 극단적인 행동으로 몰아넣은 원인과 그들이 생존을 위해 또 무엇을 먹었는지 살펴봅시다. Medieval Madness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너무 배고파서 신발이라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생존을 위해 다른 사람을 먹는 일은 보통 포위나 국지적인 기근 같은 참혹한 사건 속에서 작은 공동체에서 일어났습니다. 14세기 동안 프랑스 왕국에서는 10번의 기근이 기록되었고 각각의 기근은 1년에서 4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잉글랜드는 그 10번의 기근과 추가로 3번의 기근을 더 겪었습니다. 중세시대 전쟁이나 포위 중에 식인 행위가 기록된 사례는 13건이 있습니다. 포이전은 십자군 전쟁 동안 흔하게 일어났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기독교인과 무슬림이 성지, 특히 양종교 모두에게 신성한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 벌인 전투였습니다. 유명한 사건 중 하나는 제1차 십자군 전쟁이 시작된 지 2년째인 1098년 12월 마하라와 누만 포위전에서 일어났습니다. 차세 프루티르 드 샤르트는 오랫동안 예루살렘의 볼드윈 1세 휘하에서 복무하며 자신이 원정에 참여한 내용을 연대기로 남겼습니다. 예루살렘 원정에 대해 프루티르는 우리 사람들은 극심한 굶주림을 겪었고 말만 해도 몸서리가 처집니다 라고 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 중 매우 많은 이들이 극심한 굶주림의 광기에 시달려 이미 죽어있던 사라센인들의 엉덩이 살을 잘라내어 그것을 불에 제대로 익히지도 못한 채 요리하고 씹고 야만적으로 먹어치웠기 때문입니다. 프루티르의 말은 이 행동이 절박함에서 나왔으며 성지 십자군 원정의 절대적 중요성으로 정당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프랑스인 레몽드 아길레르 역시 제1차 십자군 원정에 참여했고 자신의 참여를 연대기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는 툴루주의 레몽 4세 백작의 사제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용하자면 한편 군대 안에는 너무나도 큰 기근이 들어서 사람들이 이미 2주 이상 전에 도시에 늪에 던져진 사라센인들의 썩은 시체를 매우 탐욕스럽게 먹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외부인들에게도 큰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라센인들과 투르크인들은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완고하고 잔인해서 이제는 인육까지 먹는 이 민족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이교도들은 우리 사이에 가장 잔인한 행위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셨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선전은 전쟁에 관한 글에서 항상 문제가 됩니다. 저자는 언제나 편향된 시각을 제시하게 마련입니다. 레이먼드는 무슬림적을 비인간적으로 그리며 그들을 포식자, 기독교인은 먹잇감으로 묘사합니다. 초기 중세시대에 비잔틴 제국은 콘스탄티노플 도시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서방과 달리 동로마 제국은 5세기 로마 제국의 몰락 이후에도 살아남았고 1453년 콘스탄티노플이 오스만 제국에 함락될 때까지 존속했습니다. 8세기와 9세기에 살았던 테오파네스 고백자는 귀족 계급의 일원이었습니다. 수도사이자 연대기 작가였던 테오파네스 고백자는 아랍인들이 콘스탄티노플을 2년간 포위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기근이 발생했고 인용하자면 아랍인들은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려 죽은 동물, 말, 당나귀, 낙타까지 모두 먹었습니다. 일부는 죽은 사람을 배설물과 함께 냄비에 넣어 반죽해 먹었다고도 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나면 인용하자면
역병과 같은 질병이 그들에게 내려와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를 파괴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조슈아 더 스타일라이트가 썼을 가능성이 있는 주크인 연대기에는 아랍인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신발까지 먹었다고 덧붙여져 있습니다. 아랍인들이 너무 절박해서 배에 방수용 타르 조각을 뜯어내 하루 종일 씹으며 굶주림을 견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슬림 학자이자 역사가인 알타바리는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아랍인들이 흙만 빼고 모든 것을 먹었다고 동의합니다. 그녀는 남자를 잡아먹는 여자야. 자슈아 스틸라이트에 따르면 아주 이른 시기, 사실상 중세가 막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504년과 505년 사이 페르시아인들과 비잔틴 제국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고, 그 비잔틴 제국은 기독교 로마 황제 아나스타시우스가 이끌고 있었습니다. 옛 메소포타미아 도시 아미다는 현재 터키 지역에 있으며 포위 중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이 아미다를 점령한 후 칼을 피한 주민들과 인구는 기근 때문에 큰 고통과 고난에 시달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도시를 다시 로마인들에게 넘겨줄까 두려워한 페르시아인들은 그곳에 있던 모든 남자들을 묶어 원형 극장에 던져 넣었고, 그들은 그곳에서 굶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 병사들은 아미다 여성들이 자신들을 위해 요리해 주길 원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식량을 주었지만, 보급품이 바닥나기 시작하자 여성들을 버리고 아무 음식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함께 모여 몰래 서로 음모를 꾸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해질 무렵이나 새벽에 몰래 도시의 거리로 나가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자든 아이든 노인이든 상관없이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죽인 뒤 삶거나 구워서 먹었습니다. 고기의 냄새를 병사들이 맡게 되자 그 여성들은 고문을 당하고 처형당했습니다. 페르시아 장군은 여성들에게 이미 죽은 사람을 먹는 것은 허락했으며 그들은 이를 꽤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죽은 사람의 살을 먹는 반면, 다른 이들은 거리와 광장에서 신발, 낡은 밑창, 그리고 다른 끔찍한 것들을 모아 먹었습니다. 그리스 학자이자 역사가인 프로코피우스에 따르면 고트 전쟁 동안 이탈리아의 일부 지역에서는 농사가 포기되었습니다. 539년 여름, 사람들은 더 많은 음식을 찾기 위해 해안가로 도망쳤습니다. 토스카나에서는 사람들이 도토리를 갈아서 빵을 만들었습니다. 온갖 질병이 그들에게 닥쳤고 대부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약 5만 명의 로마 농부들이 목숨을 잃었고, 사람들은 체중이 많이 줄고 얼굴에 핏기가 사라졌다고 전해집니다. 게다가 그들은 피부의 모든 수분을 잃어버려 가죽처럼 뼈에 바짝 달라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피부색은 회색에서 검은색으로 변했습니다. 아리미눔 근처 마을의 두 여성은 17명의 남성을 먹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풀을 먹으려다 죽었습니다. 아무도 시신을 묻으려 하지 않았고 새들마저 먹지 않았습니다. 시신에 먹을 것이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약자를 노리는 사람들. 미카엘 시리아인은 12세기 후반에 자신의 연대기를 썼습니다. 그는 646년경 터키의 현대 마라슈인 게르마니카에서 심각한 기근이 있었을 때 일어난 일이라고 말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야생 동물과 다른, 인용하자면 혐오스러운 짐승들까지 먹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용하자면 사기꾼 수도사이자 알리시아라는 악당이 동굴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아이들을 납치해 51명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도사라고 믿었던 아이들의 부모들에게 가서 자녀를 잃은 슬픔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집사를 죽이고 잡아먹었으며 젊은 신부에게 붙잡혀 당국에 넘겨졌고 자신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레바논에서도 비슷한 시기 두 여성이 한 집에 살며 한 명이 아기를 키우는 또 다른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근으로 먹을 것을 찾지 못한 아이의 어머니는 풀을 뜯으러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다른 여성은 3명의 공범과 함께 아기를 죽이고 요리해서 먹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이 한 일을 알게 되자 그들은 불에 태워져 죽임을 당했습니다. 687년 시리아의 기근과 가뭄 때 어머니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요리해 먹었다고 전해집니다. 11세기 베네딕토의 수도사이자 연대기 작가인 로돌푸스 글레베르는 유럽의 넓은 지역에 5년 동안 기근이 닥쳤을 때 비슷한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성인 남성들이 어머니를 먹었고 여성들 또한 자신의 아기를 먹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의학의 마법.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선택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식인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몽골 정권 말기에 하이종야이라는 13에서 14세기 원나라 시대의 유명한 학자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중국 북부 지역의 군인들은 단순히 즐기기 위해 인육을 먹는 것을 좋아했고 종종 미식의 즐거움을 위해 민간인을 죽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어린아이들이 가장 선호되었으며 큰 항아리에서 통째로 구워지거나 쇠창살 위에 올려져 산채로 구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때로는 자루에 넣어 큰 솥에 집어넣고 산채로 삶기도 했습니다. 종야인은 바로 먹지 않은 시신들은 잘라서 소금에 절이고 말렸다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남자일 경우 두 허벅지만 잘라냈고 여자일 경우에는 두 가슴만 잘라냈습니다. 십자군 전쟁 동안 식인 풍습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기독교와 무슬림 병사들 모두 죽은 적군의 시체에서 신체 부위를 떼어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스에게는 마법적이거나 약효가 있다고 믿어져서 유난히 많이 찾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1세기 작가이자 과학자인 대 플리니우스는 저서 박물지 서도에서 마법이 의학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매우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피로 목욕을 하거나 마시는 일이 수세기 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로마인들은 검투사가 경기장에서 죽어가며 흘리는 피를 때로는 따뜻한 채로 상처에서 바로 받아 마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피에 마법적인 효능이 있어 간질이나 기타 뇌질환 같은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13세기에 명성 높은 스코틀랜드 학자 마이클 스콧은 개의 피나 2살배기 아이의 피를 뜨거운 물과 섞어 목욕하면 나병을 확실하게 치료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건 최악이야! 극동 지역인 중국으로 가보면 당나라는 7세기 초부터 10세기까지 약 300년 동안 존속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인육 섭취가 매우 효과적인 의학적 치료법으로 여겨졌습니다. 본초 강목은 인간의 장기, 책, 배설물을 이용한 약물 처방을 제시한 많은 의학 서적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인간의 기지부터 가루로 만든 뼈, 그리고 인간의 숨결에서 음경까지 모든 것이 흔히 재료로 나열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부모와 조상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실천하는 효사상이 독특한 형태의 자발적 식인 풍습으로 이어졌습니다. 젊은이들은 부모와 시부모를 돌보고 부양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부모나 시부모가 아프실 때 자신의 신체 일부를 잘라내어 약으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기증자의 대부분은 여성으로 환자의 며느리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효심 깊은 며느리는 지혈대를 만들어 천으로 허벅지나 팔을 단단히 묶고 날카로운 칼을 사용해 상완이나 허벅지에서 살점을 잘라냈습니다. 사람의 살은 즉시 뜨거운 국물에 섞여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바쳐졌습니다. 이러한 자발적인 희생은 7세기 초부터 20세기까지 이어졌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Medical Madness 이번 에피소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배고파졌다면 대체 왜 그러시는 거죠? 그리고 최근 패트리온과 유튜브 멤버십에 여러 나라의 중세 음식 중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다룬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런 내용에 관심이 있으시고 채널을 후원하고 싶으시면 한 달 3파운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더 높은 멤버십을 선택하면 지금 보시는 이 멋진 분들처럼 화면에 이름이 올라갑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최고의 중세 콘텐츠를 만들겠습니다. 좋은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